마음이 무겁고 힘든 날. 아무 이유 없이 지쳐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감정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가정 꾸리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로 꽉 차서 답답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한 연못과도 같습니다. 맑고 잔잔합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친구들과 뛰어놀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저녁이 되면 깊은 잠에 푹 빠져들었던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복잡한 생각도 무거운 걱정도 없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연못 속에 수많은 것들을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욕망, 기억, 그리고 기대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섭섭했던 마음.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서운함.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날의 외로움. 친구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파문들이 어느 순간 서로 엮이면서 마음의 바닥까지 흔드는 큰 진동으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사실 조용해 보이는 날에도 감정은 계속 쌓여왔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삼킨 불편함.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삼킨 외로움. 기대가 어긋나며 느낀 작은 실망들. 이 나이에 이런 것도 못하나 싶어 스스로를 꾸짖던 마음.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보며 느낀 씁쓸함. 이런 감정들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틈 사이로 스며들어 자리를 잡습니다. 번뇌는 거대한 사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 쌓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선명한 고통은 쉽게 인식합니다. 배우자를 잃었을 때의 슬픔, 큰 병을 진단받았을 때의 두려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감정의 무게는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흐려지는 것은 커다란 비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리는 작은 먼지 때문입니다. 그 먼지는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조금씩 변해가는 내 얼굴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처럼 매일 조금씩 쌓이는 마음의 무게도 당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먼지가 마음 전체를 뿌옇게 만들어 자기조차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그제야 우리는 돌아봅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졌다는 것을. 하지만 이 깨달음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것은 이제 그 무게를 덜어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워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솔직히 이 말이 와닿지 않으셨을 겁니다. 평생 살아온 기억을 어떻게 비워? 자식 걱정을 어떻게 내려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비움은 단순히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무감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움은 마음이 제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쌓이고 쌓여서 공간이 비좁아집니다. 옷장에는 입지도 않는 옷들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물건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까? 대부분은 아니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무는 마음에는 새로운 바람이 스며들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가득 찬 마음에는 현재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으로 뒤섞인 마음에는 평온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무는 무엇을 합니까? 오래된 잎을 내려놓습니다. 아깝다고 아직 푸르다고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오면 새로운 싹을 틀 수 있으니까요. 나무는 잎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람이 새로운 계절을 데려오기 전 땅은 묵은 습기를 조용히 내보냅니다. 논을 가는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지난해의 뿌리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씨앗이 싹틀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움직임은 무언가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흐르게 하기 위한 자연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비우면 공허해질까 두렵다. 내려놓으면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쌓고 지키고 채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비우라니 막연하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시간은 상처를 흐릿하게 만들 뿐 그 상처가 남긴 무게를 스스로 덜어내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지나보낸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무게를 줄이는 일은 오직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욕망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욕망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욕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욕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손주들이 나를 더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 건강했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 외롭지 않았으면 쓸쓸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 이 모든 것이 욕망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적이 아닙니다. 욕망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욕망은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나침반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채우지 못한 마음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욕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과 자신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나는 불행하다.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 건강하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욕망이 흔들리면 자신도 흔들린다고 믿고 욕망이 불안하면 삶 전체가 불안정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욕망은 바람과 같습니다. 때때로 불어오고 때때로 멈춰 설 뿐. 그 바람이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은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욕망의 형체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마음이 답답할 때 왜 전화를 안 하지? 나를 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지금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바라보는 위치로 옮겨 서게 됩니다. 그 순간 욕망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을 막으려는 손처럼 욕망을 억누르려는 마음은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전화 안 해도 괜찮아. 난 상관없어. 이렇게 억지로 생각하면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고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면 강물은 손을 밀쳐내지 않고 그저 제 길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욕망의 성질은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마음 뒤에는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배려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 뒤에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던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욕망의 바깥만 보면 그것.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언제나 거창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나 누군가의 격려, 극적인 변화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아주 조용한 틈에서 숨을 한 번 고르듯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조금 덜 지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장도 봐야 합니다. 익숙한 고민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 하나가 내려앉은 듯한 작고 조용한 가벼움이 생겨납니다. 가벼움은 바깥의 변화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사라진 무게의 만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바람의 온도, 마당의 핀 꽃의 색깔, 손주가 그려준 그림의 서툰 선, 오래된 사진 속 젊은 날의 내 모습. 이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그만큼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무거울 때는 아무것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견디고 지나가기만을 바랐지요. 하지만 가벼울 때는 모든 것들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올라도 이전처럼 가슴을 죄지 않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때의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마음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나중에 혼자 되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이런 걱정이 들어도 예전처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처럼 견뎌낼 거야. 그 감정들은 여전히 마음 주변을 떠돕니다. 후회도 오고 두려움도 옵니다. 외로움도 찾아오고 서운함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마음의 중심에는 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지키는 힘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목소리가 들릴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비워졌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고요한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허전함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TV라도 켜놓아야 마음이 놓였지요. 하지만 지금 찾아오는 침묵은 다릅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가려왔던 먼지가 사라지고 난 뒤 남는 맑고 투명한 여백 같은 침묵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비워진 마음의 공간 속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크고 화려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대신 아주 작은 기척, 미세한 감정의 떨림, 부드러운 생각의 물결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비워진 마음 속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그 이해는 자책도 아니고 변명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결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아, 내가 이럴 때 흔들렸구나. 나는 이런 이유로 스스로에게 무거웠구나. 나는 사실 이런 것을 원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차분히 떠오를 때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어나는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민은 약함에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연애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마음을 견디고도 아무 말 없이 살아온 자신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참 많이도 견뎠구나. 참 열심히도 살았구나.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구나. 마치 오래된 상처를 처음 발견한 것처럼 서늘하면서도 다정한 기운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 그때는 그저 살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비워진 자리에서 아주 작은 기쁨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은 웃음이나 환희 같은 눈에 띄는 감정이 아닙니다. 젊을 때의 기쁨은 컸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승진했을 때,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그런 기쁨은 크고 선명했지요. 하지만 지금 피어나는 기쁨은 다릅니다. 오래전부터 잊고 지냈던 고요한 만족, 조용한 안도감처럼 중심에서 스며오르는 감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큰 탈 없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기쁘고 손주가 보내온 문자 한 통에도 웃음이 나고 친구와 나눈 짧은 통화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사소한 풍경에도 감동하고 아주 작은 호흡에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연스레 솟아나는 생명력입니다. 마치 봄날 땅 밑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 비워진 마음에서 새로운 기쁨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온 마음은 더 이상 어둡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다시 무거워질 수도 있으며 또다시 가득 차 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며 더 이상 무거운 것들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귀환입니다. 이제 마음은 말없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돌아왔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비움의 길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의 모든 날로 이어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앞으로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결코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마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더 멀리,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지혜로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